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어떤 경제적인 교류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와 경제 교류를 하는 거 우리 무역이라고 배웠죠? 그렇죠? 다른 나라로부터 물건을 팔면, 다른 나라한테 물건을 우리가 팔면 그거를 수출이라고 하고, 다른 나라로부터 물건을 사오면 뭐라고 했죠? 수입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떤 교류를 하고 있는지, 경제 교류를 하면서 과연 어떤 것들을 주고받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으면 이번 시간에 목표를 달성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교과서 내용을 보면서 한번 살펴볼까요? 과연 다른 나라와 어떤 교류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 중에는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쵸? 바로 이게 물건의 원산지. 물건이 어디에서 채취, 그러니까 자연에서 얻어내는지 또는 만들었는지, 생산, 제조, 마찬가지 제조도 만드는 거죠. 그다음 가공. 예를 들면 뭐 참치를 잡아가지고 참치 캔으로 만들어. 이런 게 가공이지. 그러니까 이걸 말 그대로 생산한 곳이 어디냐? 이게 바로 이제 원산지가 되겠죠. 생산한 장소가 원산지. 그래서 그걸 살펴보면 그 물건이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알 수가 있다. 아래의 그림들을 한번 살펴보면 물건의 원산지가 우리나라, 중국, 베트남, 에스파냐 등으로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여러 가지 물건을 교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다양하게 무역을 하고 있잖아요. 아래에 있는 물건들을 한번 보면, 자, 우리나라는 소금, 우리나라 소금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우리나라 소금은 특히 바닷물을 이용해서 만들죠. 햇볕을 쪄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천일염 이렇게 많이 부르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바다가 좀 깨끗하고 이 바닷물을 가둬놔서 햇볕에 이제 증발시켜가지고 소금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금을 천일염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 쿠션을 보면 쿠션은 원산지가 중국이네요. 이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수입을 해온 것이겠죠. 쿠션 같은 거 중국에서 많이 하는 이유가 중국이 뭐가 저렴해요? 노동력이 저렴하잖아요. 그렇죠? 노동력이 저렴하니까 이런 물건을 생산하면 이 물건 쿠션 가격이 저렴한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해가지고 쓰고 있다. 중국과 교류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 또 밑에 보면 칫솔. 양치자리 필요한 베트남이죠. 마찬가지로 베트남도 뭐가 저렴한 나라야? 베트남도 노동력이 굉장히 저렴한 나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베트남으로부터 칫솔을 수입해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생활용품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 오렌지 주스는 보니까 원산지가 에스파냐가 바로 누구냐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을 에스파냐라고 부르죠. 오렌지는 우리나라의 자연 환경에 잘 어울리지 않잖아. 그러니까 자연 환경이 오렌지를 생산하는 데는 스페인, 에스파냐가 훨씬 많이 생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입해가지고 먹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이렇게 중국, 스페인, 에스파냐, 베트남 다양한 나라들과 이렇게 필요한 물건들을 서로 교류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런 물건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주로 어느 나라들과 많이 교류를 하고 무역을 하고 어떤 물건들을 조금 더 서로 주고받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면, 그 다음 우리나라는 물건뿐만 아니라 또 의료, 병원이죠. 그 다음 만화, 그 다음 게임, 관광 같은 이런 서비스 분야에서도 다른 나라와 활발하게 경제 교류한다. 그치? 우리가 교류하면 흔히 물건만 생각하는데 이런 서비스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경제 교류를 한다라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무역을 할 때는 물건만 서로 주고받는 게 아니다. 이런 서비스도 주고받는다. 자, 그러면 여기 표를 볼게요. 자료를 해석해 볼까요?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의 현황이네요. 자, 2010년에는 8.2만 명이니까 8만 명이었는데 2018년이 되면서 점점 늘어나더니 37만 명까지 늘어났죠. 거의 38만 명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치료를 받고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료를 받으려고 오는 외국인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이건 뭐겠어요?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의 수준이 높으니까. 맞아? 수준이 높다.
또 그 다음 하나는 뭐겠어요? 수준이 높고 또 비용이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약간 저렴하면 우리나라에 올 수가 있는 것이죠. 맞아요. 그래서 기술 수준이 높고 비용이 저렴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온다. 2010년에 8만 명이었던 외국인 환자가 2018년에는 38만 명까지 늘어났다. 정부는 그래서 외국 의료인에게 우리나라 의료 연수를 받게 하고, 즉 외국 의사들도 우리나라 의료에 대해 배울 수 있게 한다는 거지. 기술이 뛰어나니까, 그치? 공항에 의료관광안내센터를 개설한다. 즉 공항에 도착해서 의료 병원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안내할 수 있는 센터, 이런 것들을 개설하는 등 우리의 의료 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많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들이 되게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예약 없이 그냥 가면 바로 진료를 해주잖아요. 웬만큼 바쁘지 않은 병원은. 근데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이 의사 선생님을 만나려면 뭐 2주, 한 달 전에 약속을 잡아야 된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가서 자기 이름 말하고 접수하면 바로 해주잖아요. 그쵸? 근데 외국은 그런 식으로 미리 예약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의료비가 굉장히 비싸다는 거지, 다른 나라들. 근데 우리나라는 그에 비하면 좀 저렴한 편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의료의 수준도 굉장히 높다. 그래서 굉장히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또 하나 많은 치료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성형수술 받으러 오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하죠. 강남역에 가면 엄청 많은 성형외과가 있고, 이 성형수술을 받으러 오는 그런 외국인 환자도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서비스도 서로 교류를 하고 주고받는다.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만화산업이네요. 만화산업 수출액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만화산업은 수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그래서 콘텐츠 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유럽, 일본, 동남아시아 등의 우리나라 온라인 만화 인기가 높은 편이다. 우리 이거 온라인 만화는 뭐예요? 웹툰이죠, 웹툰. 그렇죠? 이 웹툰이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 이것으로 2차 창작물,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어서 추가적인 수익을 얻고 있다 라는 걸 볼 수 있죠. 만화 산업, 웹툰을 많이 수출하는 이 비율, 우리 비율 그래프 배웠잖아요. 그쵸? 유럽이 굉장히 많고, 일본도 많이 많고, 동남아시아에서도 우리나라 웹툰을 굉장히 많이 본다. 자, 이런 컨텐츠 산업도 다른 나라와 교류하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선생님은 웹툰을 많이 보진 않는데 생각보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길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웹툰을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화 콘텐츠 산업도 경제적 교류에 포함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와 이렇게 경제, 다른 나라 물건, 서비스 등을 주고받으면서 경제 교류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주로 어느 나라와 경제 교류를 하고 주로 어떤 것들을 수출하고 수입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2020년의 자료네요. 비율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우리나라별 수출액의 비율이에요. 즉 우리나라가 뭐예요? 물건을 뭐예요? 다른 나라에 파는 거죠. 파는 나라. 이 나라들의 1등이 보니까 1위가 누굽니까? 중국이죠. 즉 우리나라가 만든 물건을 중국에 가장 많이 팔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파는 나라가 누구야? 미국. 우리나라가 굉장히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이 나라들이네. 그 다음 3위가 베트남이네요. 그렇죠? 베트남에도 우리나라의 물건을 굉장히 많이 팔고 있다. 그 다음 나라들을 보니까 홍콩, 일본, 타이완, 인도, 독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 다음 당연히 아주 다양한 나라들이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세 개의 나라를 보면 가장 많이 물건을 판다. 즉 우리나라 물건을 제일 많이 사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중국이 우리나라 물건 많이 사주고, 미국도 많이 사주고, 베트남도 많이 사주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중국, 미국, 베트남 친하게 지내야겠죠. 그래야 우리나라 물건을 많이 사줄 거고, 그래야 우리가 많은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반대로 우리가 많은 물건을 수입해오는 나라, 즉 수입하는 건 뭐예요? 사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이 나라한테 물건을 사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위를 보니까 여기 중국이네요. 중국은 그러니까 동시에 많이 팔기도 하지만 많은 물건을 사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쓰고 있는 물건들 중에 메이드 인 차이나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다이소나 이런 데만 가도 엄청나게 많은 물건이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마찬가지로 2위는 또 많이 사오는 나라가 또 미국이기도 하네요. 그다음 아까 보니까 많이 수출하는 거는 순위가 한 5위 정도였지만 또 꽤 많은 물건을 사오는 나라가 일본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든 이런 나라들과 굉장히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라는 거에 고민할 수밖에 없다. 왜? 자, 그럼 여기서 왜 우리가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지금 계속 싸우고 있잖아. 중국하고 미국이. 맞아? 중국. 그다음 중국이랑 많이 경쟁하는 나라가 지금 미국이 한참 중국하고 경쟁하잖아요. 많이 싸우잖아요. 물론 미국이 1위긴 하지만 더 강한 나라이긴 하지만 이 사이에서 우리가 솔직히 미국이랑 더 친하지 우리나라는. 근데 또 함부로 중국을 비판할 수 없어. 그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물건도 제일 많이 파는 나라면 동시에 물건을 많이 사오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시진핑이나 중국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함부로 비판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왜? 함부로 비판을 했다고 만약 중국이 야 우리 니네 물건 안 사라고 하면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파는 물건 100개라면 25개는 중국한테 팔아야 되는데 이걸 만약 못 팔게 되면 엄청나게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생활용품들을 중국에서 수입을 해오는데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야 니네 미국 편 드니까 우리 물건 너네한테 안 팔아 라고 해버리면 또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또 미국의 입장도 눈치를 봐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적으로 잘 줄타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너무 한쪽 편만 들지 말고 이런 것들 볼 수 있어요. 그다음 여러분이 왜 여기 수입이 많냐? 일본은 전통적으로 기술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 제품을 쓰는 것도 물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물건을 생산할 때 일본의 이런 기술이라든지 뭐 자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기계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물건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비중 중에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더 일본보다 기술을 더 발전시켜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과제 중에 하나이겠죠. 됐나요? 자, 우리나라 무역하는 대표적인 나라들을 보았습니다. 자, 이 나라들을 보고 여러분이 뉴스를 보면 왜 우리가 자꾸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것이고 이 나라들과 왜 친하게 지내야 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많이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물건들을 한번 볼까요? 자, 수출, 파는 물건이죠. 우리나라가 파는 물건의 1위는 반도체. 그렇죠. 우리 경제 성장 때 배웠죠. 삼성에서 굉장히 많은 반도체를 팔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많이 팔고 있다. 그렇죠? 압도적인 1위네요. 두 번째는 우리 자동차 산업,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자동차도 굉장히 많이 팔고 있다. 그 다음 우리나라는 석유가 안 나오지만 이 석유 제품이 들어있는 게 굉장히 특이하죠. 뭐라고 했어요? 우리 원유를 들여와서 이 원유를 깨끗하게 정유한 다음에 다시 다른 나라에 파는 아주 특이한 나라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는 원유를 많이 수입하지만 한편으로는 원유를 가공, 처리하는 기술이 뛰어나서 이 원유를 휘발유나 경유로 가공 처리해서 석유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기도 하는 아주 이런 나라다라는 거죠. 그 다음 선박해양 구조물 및 부품, 즉 이건 뭐야? 조선 산업이지. 즉 배를 만드는 산업. 됐죠? 그 다음 합성수지라고 되어 있네요. 이 합성수지는 우리 뭐야? 1980년대에 배웠던 이런 석유, 화학에서 나오는 그런 수출품들이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수출하고 있는 물건들은 잘 보면 우리 배웠던 중화학 공업에서 생산된 물건들이 많고, 그치?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첨단 산업에서 발달해서 다른 나라에 파는 물건들이 많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이렇게 많은 수출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면 되겠죠. 반대로 많이 수입해오는 물건들이 뭘까? 라고 봐야겠죠. 선생님 많이 파는 것도 반도체인데 많이 사오는 것도 반도체네요. 맞아요. 우리나라 반도체보다 좀 더 기술력이 뛰어난 반도체들을 주로 수입해 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컴퓨터 관련된
CPU 같은 것들은 미국 회사로부터 수입해 와야 돼요. 우리가 아직 그런 기술력까지는 못 따라가고. 또 하나 여러분이 컴퓨터에 들어가는 그래픽 카드 있죠. 이런 것들을 만드는 반도체는 또 많이 수입을 해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런 미국이나 뭐 이런 회사들의 기술을 따라잡으려고 반도체 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다음 당연히 우리나라는 기름이 안 나니까 기름을 많이 수입해 오죠. 그다음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장비들을 수입해 온다라는 거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다음 천연가스, 자원, 그다음 컴퓨터, 그다음 또 자동차도 많이 수입해 와서 우리 외제 자동차 엄청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수입해 오고 있다라는 거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스스로 확인해 풀어볼게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 물건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에서도 경제 교류를 한다. 맞는 말이지. 물건뿐만 아니라 서비스. 아까 나왔던 의료라든지 문화 컨텐츠 같은 것들을 교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나라별 수출액과 수입액 비율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이 아니라 누구였지? 우리 중국이라는 거. 그렇죠? 요거를 알면 되겠죠. 됐습니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다른 나라와의 경제 교류에 대해서 배워보았고요. 이번 시간에 암호는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게 뭐라고? 반도체.